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황소 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쌍둥이 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쌍둥이 자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쌍둥이 자리는 민감한 반응자라고 합니다. 쌍둥이 자리는 5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쌍둥이 자리를 나타냅니다. 쌍둥이 자리는 황도대의 세 번째 별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앞 시간에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앞에서 연습을 많이 했는데, 자, 쌍둥이 자리 우리 이때까지 했던 거 한번 잠깐만 다시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먼저 에리즈 배웠어요. 에리즈는 양의 극성을 띠고 카디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불의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소 자리는 음의 기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음의 극성을 가지고 있고, 픽스의 기지를 가지고 있고, 흑이라고 했어요. 그죠? 쌍둥이 자리는 우리가 공기의 원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변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뮤터풀이라고 하고, 지적이고 사고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그래서 양의 극성을 띤 별자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쌍둥이 자리의 기본 성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쌍둥이 자리는요, 주 행성은 우리가 머큐리라는 수성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호기심, 그러니까 지적 호기심이 강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자아를 발견하려고 한다라는 거고요. 소통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교류를 즐기는데 말을 잘하죠. 말을 잘하고 타인의 의견을 듣는데 능숙한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변화와 적응도 잘합니다. 유연하고 변화에 잘 적응하죠. 뮤터풀의 행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양한 관심사가 있다. 그리고 취미 활동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탐색하는 걸 선호한다. 쌍둥이 자리의 기본 성격은 변화, 그 다음에 유연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양자리, 그 다음에 황소자리, 쌍둥이 자리가 봄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런데 양이 봄의 시작을 나타내고 황소자리가 봄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쌍둥이 자리는 뭐예요? 쌍둥이 자리는 봄도 유지해야 되지만 다음 계절인 여름을 생성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봄도 좋지만 여름도 보내줘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쪽과 이쪽, 봄과 여름의 중간 단계에 있으면서 변화에 잘 적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쌍둥이 자리는 무엇보다 변화와 적응력이 뛰어나다.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쌍둥이 자리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자, 쌍둥이 자리 특징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소는 공기를 나타낸다 했다. 그러면 공기의 특징이 뭐예요? 라고 하면 지적이다, 사교적이다. 그래서 정보와 아이디어의 흐름을 중요시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중성을 쓰죠. 이중성. 쌍둥이 자리의 특징은 이중성입니다. 그리고 다재다능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적이고 사교적이다 라는 거죠. 자, 특질은 변화를 상징합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또 얘기하면 에리즈, 그 다음에 황소자리 토러스, 봄이에요.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중간 달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게 쌍둥이 자리더라. 그래서 변화에 빠르게 적용하고 다양한 경험을 수용한다. 그래서 유연한 성향을 가진다. 그리고 상징으로 보면 우리가 쌍둥이 자리의 상징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 쌍둥이거든요. 두 쌍둥이가 하나 또 하나, 이게 쌍둥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중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다재다능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기심을 상징하기도 하고 다양한 시각과 소통 능력을 나타내더라 라는 게 이제 쌍둥이 자리이고, 쌍둥이 자리의 지배행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성입니다. 수성은 커뮤니케이션, 지성, 사고의 빠른 전환을 상징하고 재치와 정보, 탐구력을 강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성을 사용해서 유머러스하다, 재치 있다, 이렇게도 봐집니다. 자, 쌍둥이 자리의 주요 성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둥이 자리는요, 호기심 최고, 지적 욕구 강,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와 경험을 갈망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관심이 많다.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고 여러 분야를 탐색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지적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를 들면 타로도 하고 사주도 하고 점성학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분야를 탐색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통 능력이 뛰어납니다. 자, 수성이라는 행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서 탁월하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하고도 쉽게 연결이 되고요. 말을 잘 하면서 유머 감각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주변의 분위기를 밝게 해주는 능력이 있더라 라는 거죠. 그리고 다재다능함, 한 가지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 접근 방식을 시도하고 적응 능력은 짱이죠. 짱이고 변하는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한다. 그래서 이 한 가지에 매이지 않고 다양한 아이디어, 접근 방식을 시도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다재다능합니다. 재주도 많고 능력도 많은데 딱히 잘하는 것도 없다. 그렇지만 아주 못하는 것도 없다. 그게 쌍둥이 자리의 성격이고요. 쌍둥이 자리는 활동적이고 사회적입니다. 사교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성격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데 주저함이 없는 자리, 쌍둥이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했던 황소 자리 같은 경우에는 환경의 변화, 적응이 잘 안 되는 관계로 사람 사귀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쌍둥이 자리는 되게 사람 사귀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학년이 바뀌었을 때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는 아이들이 흑의 별자리,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황소 자리, 그 다음에 처녀 자리, 염소 자리 같은 경우에는 친구를 초반에 많이 사귈 수가 없어요. 자기를 좀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런데 불의 사인이나 공기의 사인에 있는 사람들은 친구 만나는데 새로이 사람을 만나는데 주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가서 말을 꺼내주기 때문에 말 잘한다,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 이렇게 되고요. 에너지 넘친다,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즐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쌍둥이 자리는 성격 좋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데 있어서. 자, 그럼 우리 쌍둥이 자리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 지적 호기심이 장점이죠. 그래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탐구하면서 즐긴다. 그리고 뛰어난 소통 능력과 유머 감각으로 주변 사람과 쉽게 어울린다. 그리고 주변 분위기를 밝게 해준다 라는 거고요. 적응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서도 아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교적이고 쾌활한 에너지 때문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는 게 쌍둥이 자리의 강점이다 라고 하죠. 그러면 반대로 쌍둥이 자리의 단점은 또 뭐가 있을까? 단점을 보면요, 집중력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아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탐구하는 걸 즐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에 오래 머무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목표를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주변에서 그렇게도 얘기하죠. 산만하다. 산만하다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지런하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산만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중성을 쓴다 했죠.
변덕스럽습니다. 자, 쌍둥이 자리의 심볼인데요. 한쪽은 남자 쌍둥이, 한쪽은 여자 쌍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중성을 띱니다. 이중성. 그러다 보니 변덕스럽다. 그리고 또 변덕스럽다는 게 우리가 봄에서 여름으로 보내줘야 한다. 이 계절의 변화가 있어서 이거를 중재자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변덕스럽다 이렇게도 보이겠죠. 그래서 일관성이 부족하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중적인 인상을 준다라는 거. 그리고 깊이 있는 관계나 작업보다는 가벼운 접근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깊이 있게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죠. 그리고 에너지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관심사를 동시에 추구하다 보니 중요한 것에 충분한 에너지를 투자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쌍둥이 자리는 좀 오랫동안 머무르는 거 그런 거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중성도 긍정으로 쓰면 굉장히 좋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쌍둥이 자리의 직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둥이 자리의 직업은 창의적이고 소통 중심이 있는 직업, 그런 직업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기자, 작가, 마케팅 이런 쪽에 소통 중심의 직업에서 뵈실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도 아주 재밌게 일을 하죠. 특히 여성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기쁨을 느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수성이라는 움직임이 많은 행성으로 인해서 여행 가이드나 다양성과 변화가 있는 직업, 그쪽에서도 만족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리고 쌍둥이 자리는요, 투잡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잡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쌍둥이 자리들은 두 가지의 직업도 훌륭하게 잘 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쌍둥이 자리들이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이 좋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상대하는 세일즈 직종에서도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야에만 파고드는데 약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분야에서 일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죠. 강한 호기심,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언론, 여기 나왔습니다. 그죠? 언론, 저술 이런 쪽으로 직업군이 좋다라는 거고요. 지적인 직업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자 좋고요.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행업계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직업군 가운데 가장 맞지 않는 직업이 공무원이다라는 거죠. 근데 또 왜 그 철도 공무원이나 여행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런 공무원은 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도 다 이제 그 분야가 다 있으니까 그 분야에 찾아가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구력이 필요한 일, 그리고 아주 단순한 일, 이런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다양한 직업군이 많지만 쌍둥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세일즈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움직이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가지 기술 익히는 거, 그러니까 배우는 속도가 빠르단 말이죠. 그래서 배우는 속도가 빠르고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투잡 하는데 탁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의 인간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둥이 자리의 인간관계는 친구 관계에서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어요. 그리고 소통 방식도 대화로서 움직이니까 되게 친절하게 얘기를 잘하죠. 달변가입니다. 달변가.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유쾌하게 만들어줘죠. 유머와 재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관계에서 깊이 있게 유지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쌍둥이 자리는 깊이 있는 인간관계는 안 됩니다. 그리고 활발하고 막 이렇게 재미있는 관계로 해서 그런 거는 잘 하지만
깊이 있는 관계는 조금 힘이 든다라는 게 이제 쌍둥이 자리의 인간관계이고요. 그러면 쌍둥이 자리의 건강을 한번 볼까요? 쌍둥이 자리의 건강은 호흡기 관리를 좀 하자. 그리고 쌍둥이 자리는 사실은 어깨 쪽도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체질적으로 봤을 때 균형이 좀 잘 잡혀 있고 민첩한 체질이에요. 그리고 되게 이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특히 여자들이요, 팔이 날렵하고 손이 아름답습니다. 손이. 그리고 팔다리가 길어요. 팔이 좀 길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리는 그렇다 치고. 그리고 이제 주 행성이 머큐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경계통이 민감합니다. 그리고 또 공기 사인에 있어서 약간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그러니까 공기는 어때요? 공기는 수증기를 생각하시면 물이 팔팔팔팔 끓어서 수증기로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굉장히 그 모든 일을 진행하면서 열정이 많아서 다혈질처럼 보이긴 하고요. 기분의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신경을 너무 가민하게 쓴다라는 거. 그리고 자기 마인드와 그 인체의 다양한 부위들까지 연관성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수성 때문에 그래요. 수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신경이 가민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프고 병이 나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도 하셔야 되는데요. 건강적으로는 폐렴, 기관지염, 천식 이렇게 걸리기가 쉬워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기 쪽에 곤란함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혈관, 폐, 기관지가 막혀가지고 혈액의 순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오렌지, 배, 자두, 토마토, 샐러리를 많이 섭취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뭐 당근, 시금치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상추 이런 걸 좀 많이 드셔야 한다라는 거고요. 담배는 될 수 있으면 피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폐하고 팔과 손 그런 쪽에 그 혈액순환에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건 좀 담배는 하지 말자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뼈 건강도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골절상에 약합니다. 그래서 어깨, 팔, 손, 뼈를 조심해야 되고요. 뼈대를 튼튼히 해주는 칼슘도 섭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뇌신경, 말초신경 이런 거를 혹사시키거든요. 그래서 위장병, 신경성, 뭐 불면증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몸의 피로만 푸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요가, 명상 등으로 이 스트레스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커피나 뭐 자극성에 있는 물질 뭐 이런 거는 신경을 날카롭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허브티, 자몽, 아몬드, 뭐 포도 주스, 사과 이런 걸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쌍둥이 자리에 다이어트도 한번 볼까요? 쌍둥이 자리는 원래 민첩한 사람들이에요. 쉽게 뚱뚱해지는 체질은 아니에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먹는 정크푸드 마니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식사 패턴은 소화시킬 수 있는 양만큼 먹자. 그러니까 이 소화시킬 수 있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소식해서 먹자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살을 빼려고 하면 단조롭지 않게 단기간에 공략하는 다이어트가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네요. 3가지 피해야 할 것, 커피, 자극성 물질, 정크푸드는 피하자라는 게 쌍둥이 자리에 다이어트 또는 식단 조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쌍둥이 자리는 돈을 어떻게 법니까? 쌍둥이 자리. 돈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그리고 쌍둥이 자리가 어떻게 해서 돈의 가치가 있는지, 금전의 가치를 둡니까 안 둡니까? 돈보다 다양한 경험과 인간관계의 가치를 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질적으로 돈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고요. 인생의 가치는 다양한 경험이다. 그리고 인생의 자산은 사람이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쓰는 데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뭐 세계 구석구석 돌아다니는데 돈을 많이 벌죠. 근데 이제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이나 부동산 이런 곳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돈이 쪼들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또 필요한 만큼 어떻게 해서든 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고, 직업의 전환도 잘 하고요. 직업의 귀천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업의 변동이 좀 많다라고 봐지고요. 재테크에는 크게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준비는 착실히 해두는 실리적인 면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쌍둥이 자리에게 어필하는 방법. 쌍둥이 자리한테 어떻게 어필해야 될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적 호기심. 지적 호기심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생각이 뻔한 사람, 그리고 마인드가 협소한 사람,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경험의 폭이 좁은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화를 한번 나누어 보면 상대를 대충 파악해요. 그래서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하면 거기에서 끝이다. 그리고 재미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따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만나서 따분하게 시간을 보내느니 집에서 비디오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지적인 호기심,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쌍둥이 자리는 처음 만날 때 지적인 수준을 자기가 먼저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적인 수준이 떨어지면, 대화가 안 되면 A는커녕 친구 되기도 힘들다. 그래서 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이제 이 쌍둥이 자리에 관심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좀 지적인 분야의 전문가에게 약하다, 이 쌍둥이 자리가. 그래서 지적이고 철학적인 대화를 나누는 상대라면 오케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철학적인 상대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한테 정신없이 빠져든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머리로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지적 호기심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봐집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 쌍둥이 자리에 사랑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쌍둥이 자리에 사랑하는 방법, 사랑의 방법. 사랑의 방법은 사실은 뭐 자유로운 사랑이죠. 자유로운 사랑이고, 사랑에서도 아이들처럼 변덕을 좀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 아이들을 보면 위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고 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꽁무니 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쌍둥이 자리에게 사랑은 행복은 하지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 쉽게 시작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사랑 때문에 또 있잖아, 그 정신적인 자유를 구속받는다는 거, 이게 쌍둥이 자리들한테는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구속받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따뜻하고 안정감을 주는 사랑도 지레 포기를 하고 사랑을 불신하는 경우도 많더라. 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을 깨닫게 되면 또 서로 구속하지 않는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자리에 남자들은요, 호기심이 많아서 여러 여자를 사귀지만 마음은 쉽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적인 외모, 산뜻한 분위기로 인기가 많지만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사랑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막 불타오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따를 책임 때문에 어쩌면 플레이보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처럼 감정이 순수해져서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 술수를 쓰거나 가식을 부리는 건 없어요. 모성애를 느끼게 하는 성숙한 여성에게 매력을 좀 느끼고, 섹스의 욕구는 강한 편은 아니지만 다양한 테크닉을 무기로 판타지를 실현한다 라는 거고요. 자, 쌍둥이 자리 여인들을 한번 볼게요. 쌍둥이 자리 여인들은 지적이고 정보가 많아요. 그러니까 쌍둥이 자리 여자들은 모든 관심을 자기한테 쏟을 수 있는 남자,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대해서 또 숨김없이 몇 시간이고 말해줄 수 있는 남자, 그리고
자기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남자, 이런 남자한테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혼 상대로는 지적이고 정보도 많고 재미있고 쉽게 어울릴 수 있는 진정한 친구 같은 파트너를 선호하고요. 성적인 충족감은 정신적인 만족을 함께 얻을 때 좋다라고 하죠. 그래서 쌍둥이 자리는요, 이 남자 여자 다 공통점을 보면 사랑에서 자유를 중요시합니다. 구속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쉽게 시작을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남녀 모두 사랑에 대해서 쉽게 다가서지 못한다라는 건 있습니다. 그러면 쌍둥이 자리와 다른 별자리의 궁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둥이 자리하고 궁합이 좋은 별자리는 뭐가 있을까요? 좋은 별자리. 자, 쌍둥이 자리는 다시 얘기하지만 양의 극성을 띠고 뮤터플의 별자리고, 그리고 공기의 원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쭉 얘기했다시피 지적 호기심이 많고, 그리고 한 자리에 오래 머물기가 힘들고 되게 유쾌발랄하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쌍둥이 자리 친구들은 우울한 걸까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우울 모드로 가는 사람들은 별로 좋아라 하지 않죠. 그래서 궁합이 좋은 별자리, 얘네들 공기 사인입니다. 그러고 남성의 별자리를 가지고 있어요. 남성의 극성을 띱니다. 그래서 친한 별자리 뭐가 있어요? 불과 공기가 친합니다. 그래서 천칭자리 공기 사인이죠. 조화와 균형을 중시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병자리 마찬가지 공기 사인이죠. 그래서 지적이고 자유로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칭자리는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성향이고요. 얘 물병자리는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사고를 중요시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별자리는 서로의 자유로운 사고방식, 그리고 열린 마음이 있다. 그래서 또 지적이고 창의적인 대화를 한다. 그래서 좋은 관계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양자리, 사수자리 다 불입니다. 불인데 여기에서는 이 불들도 활기차고 재미있는 에너지로 서로를 자극하는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양자리는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성향입니다. 사수자리는 자유롭고 모험을 추구하는 성향이죠. 그래서 이 두 별자리들은 서로에게 활력을 주고 함께 모험을 즐기고 서로의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관계다. 그래서 궁합이 좋은 별자리, 공기 사인에 있는 거, 불 사인에 있는 거. 그러면 궁합이 어려운 별자리는 어떤 별자리일까요? 맞죠? 그래요, 맞아요. 음의 별자리, 그리고 물의 요소, 흙의 요소에 있는 사람들은 쌍둥이 자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녀자리는 음의 극성을 띠고, 그 다음에 여기도 뮤터플이죠. 그리고 흙입니다. 흙. 그래서 처녀자리는 세심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쌍둥이 자리에 약간 가벼움이 충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녀 자리는 철저하고 신중합니다. 세부 사항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쌍둥이 자리는 자유롭고 변화를 즐기기 때문에 세심함과 즉흥적인 성향이 충돌할 수 있다. 그래서 그닥 별로다라는 거고, 정갈 자리는 쌍둥이 자리의 자유로움과 정갈 자리의 집착이 서로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쌍둥이 자리는 독립적이다. 자유로운 성향을 중시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를 하는데, 정갈 자리는요, 감정적으로 깊고 집착이 있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유발한다. 갈등의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요약을 하면 쌍둥이 자리는요, 소통과 호기심, 유연성, 다재다능 이런 게 있고 지적 탐구를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쌍둥이 자리는 활발하고 지적인 태도로
세상을 탐구합니다. 그래서 활발한 사인에 있는 별자리하고는 좋은 궁합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조금 세심한가, 자유를 구속하는 별자리는 그닥 좋은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쌍둥이 자리 교훈은 새로운 거 배우자. 새로운 거 배우고 공유하자. 그리고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자 라는 것이 쌍둥이 자리의 교훈이고요.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서 지식을 연결하고 의미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깊이 있는 사고와 균형 잡힌 소통을 통해서 지혜 쌓는 것, 그게 중요한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쌍둥이 자리는 어쨌든 간 내가 자유를 인정해 줘야 되고 자유롭게 살아야 됩니다. 자,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쌍둥이 자리는 공기사인입니다. 자, 5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의 기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봄에서 여름으로 넘겨주는 기질 자체는 뮤터풀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쌍둥이 자리의 색상은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이고요. 자, 양의 극성을 띈다 했어요. 스톤은 녹주성이나 아쿠아마린이고요. 기호는 이 기호를 사용합니다. 금속은 우리가 수은을 나타내고요. 집의 행성이 그래서 수성입니다. 그리고 쌍둥이 자리는 정궁도에서 세 번째 하우스를, 여기 있는 세 번째 하우스를 담당한다. 첫 번째 하우스는 에리즈, 두 번째 하우스는 토러스, 세 번째 하우스 쌍둥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우리는 봄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간절기 또는 환절기라고 하고 중재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쌍둥이 자리가 봄과 여름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다재다능하다. 다재다능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되게 잘 한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성적이고 굉장히 똑똑하죠. 지적인 사람들, 민첩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 손재주도 있습니다. 손재주. 그리고 언어 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달변가입니다. 논리적 사고를 하고 사회적으로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신체를 담당하는 기관은 양팔이고 어깨입니다. 어깨. 그래서 양팔, 어깨, 그 다음에 폐 뭐 이렇게 되는데, 쌍둥이 자리도 그래도 긴장을 합니다. 뭐 쌍둥이 자리라고 뭐 긴장 안 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긴장하는데, 쌍둥이 자리는 긴장하고 있을 때 어깨를 주물러 주면 긴장이 풀린다라는 거. 그리고 쌍둥이 자리는 긍정적인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긍정적인 거. 두뇌 회전 됩니다. 빠릅니다. 두뇌 회전. 그리고 총명하죠. 쓰고 말하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언어 능력 좋다라고 봐지고, 부정으로 가면 경박합니다. 경박.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데, 이 사람들은 좀 경박해 보인다. 그리고 불성실하게 보입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좀 얇아 보이죠. 얄팍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하여 천박하다 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리고 일관성 없다 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쌍둥이 자리는 지적 호기심과 뛰어난 소통 능력, 적응력을 통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생활을 잘 합니다.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면 된다라는 거고, 다양한 관심사와 적응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하고 활동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쌍둥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타고난 기질을 잘 활용하셔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블로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그 별에 대한 얘기, 수비학에 대한 얘기, 타로에 대한 얘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와서 정보가 필요하면 가져가셔도 됩니다. 오늘은 쌍둥이 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개자리 가지고 올게요. 오늘도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